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요. 변하는 게 보여요.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니까 산업, 특히 의료 산업이나 헬스케어 산업도요 변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니까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자 중심이에요. 아픈 사람만 헬스케어를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 포함해서 아기 포함해서 노인 포함해서 임산부 포함해서 그래서 그 수요층이 엄청 달라졌고 다 디지털화 되면서 엄청 차이가 난다. 화요일의 설레임, 화요일의 즐거움. 가천대학교가 자랑하는 명품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 저는 운영교수 조성준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25명의 서포터즈 수강생 그리고 온라인의 900명 수강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어느덧 중간고사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에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보니까 이렇게 얼굴도 좀 누렇게 된 것 같고 또 좀 밤새고 공부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잔 그런 피곤한 얼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모두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지성학이 있는 화요일이잖아요. 우리 지성학 강연을 통해서 공부에 지친 이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성학도 벌써 7주차가 됐습니다. 7주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천대학교 교수님의 강연으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인공지능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인공지능. 자, 근데 이 인공지능 하면 생각나는 병원이 있어요. 병원. 자, 어떤 병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가천대 길병원. 우리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 환자 진료에 도입한 그런 병원이 가천대 길병원인데요. 이 가천대 길병원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이언 교수님이십니다. 이언 교수님께서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 솔브케어 코리아 그리고 이메디 헬스케어라는 회사의 대표로도 활약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은 1985년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이제 30년 전 길병원에서 진료를 시작을 하셨고요. 그동안 신경외과 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뇌척추 신경센터 소장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기획부원장, 대외부원장, 임상시험센터 소장 그리고 주식회사 BRC 대표이사 등 우리 가천대 길병원의 중요한 보직을 두루 이렇게 맡아오셨던 그런 우리 길병원의 정말 기둥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교수님은 우리 가천대학교하고도 30년 이상 이렇게 인연을 맺어 오셨지만 외부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요. 작년에 여러분들 뭐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인천시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메타버스 헬스시티라는 이런 그랜드 플랜을 발표하시기도 했고요. 또 각종 세미나 강연 뭐 아주 그냥 우리 이 교수님을 모시려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은 의료계의 혁신 아이콘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가천대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지성학 강단에도 벌써 이제 2번 강연을 하셨고요. 오늘이 이제 3번째 강연이신데 그만큼 우리 지성학에 굉장히 애정도 많으시고 또 관심도 많으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언 교수님께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의료와 건강을 위한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앞으로 우리 의료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흥미롭고 아주 즐거운 그런 강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온라인 수강생분들 이 교수님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에 질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마지막에 취합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원 교수님 이제 이 자리로 모실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입니다. 저는 소개를 하도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의 백그라운드는 이제 신경외과 의사고요.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머리 수술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병원 가면 저 안 만나는 게 좋고요. 예, 저 만나면 최소한 중상 이상이니까 가급적 제 전공을 내 신세를 안 지는 게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뭐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과거를 알아야 또 미래를 아니까 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쑥 섭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앞두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픈 얘기를 하면 머리가 또 복잡해지고 또 그동안에 공부해놨던 게 또 다 날아갈 위험도 있으니까 가급적 그냥 쉽게 그냥 들어두세요. 그리고 잘 생각 안 나면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때 보셔도 되니까 참 좋은 세상 아니에요? 예. 오늘 아마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든지 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중인데 특히 의료하고 건강에 관한 세상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화두는 제가 세상은 변화한다.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제일 여러분 느끼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 걸 느낍니다.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과거서부터 몇십 년을 쭉 봐왔잖아요. 변하는 게 보여요. 특히 말이 변합니다. 말이. 여러분들 모이는 학회에 있어요. 특히 무슨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젊은 학회에 가면 아침에 갔더니 저한테 GM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지 이게? GM은 이제 신경외과 용어로는 글라이어블라스만 멀티포미아라고 그러죠. 악성 뇌종양이 GM이거든요. 뭐 나도 GM 걸렸다는 얘기 뭐야? 그다음에 아는 거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 그런데 뭐 GM이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굿모닝이래. 예? 아이 뭐야 이게? 언어파괴가 너무 심하잖아. 네, 하여간 그것도 하나의 트렌디한 거고, 예,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고 보는데 라이프 스타일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산업도 변화를 시켜요. 자연스럽게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니까 산업, 특히 의료 산업이나 헬스케어 산업도요 변합니다. 아울러서 산업의 변화가 또 라이프 스타일을 또 변화시켜요. 물고 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산업이 변하고 산업이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보셨어요? 보신 분? 절에 안 나가시는가 봐. 네? 예. 교회도 있어요. 왼쪽 건 절에 있는 거고 오른쪽 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예. 뭐예요? 키오스크죠? 예. 요즘 시주도 이렇게 하고 또 헌금도 이렇게 합니다. NFC로 예. 그냥 뭐 삼성페이로 헌금하고 그래요. 헌금도 시주도 하고 또 기도도 거기다 써놓고 원하는 바가 뭐냐. 네. 이런 시대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비트코인으로 헌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스위스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헌금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코인으로 받아요. 네. 참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죠. 예. 받다가 아예 바이블 코인을 만들었어 교회에서. 예, 그래서 코인 생태계를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투명하게 헌금도 쓰여져야 되고 헌금도 모여야 되고 또 선교 나가 있고 그럴 때 외부에 나가 있는 선교사한테 송금할 때 송금 수수료주고 환전 수수료주고 이런 거 아끼려면 교회도 코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예 바이블 코인이 생겼습니다. 예예 하나님까지 나왔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만든 겁니다. 채법 주님의 AI라고 부르는데 예. 한번 살짝 볼까요? 엄청난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면 AI 주님이 답변을 잘 해주세요.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알아서
주님께 질문을 잘해야지. 예? 엔지니어링 잘못하면 주님이 제대로 답변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별하별 질문이 다 있습니다. 제 인상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저거예요? 이혼을 할까요? 불륜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겁니까? 예? 예. 하나님도 머리 아프시겠어요. 뭐 내 IT 능력을 리터러시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서부터 배우자 문제서부터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까지 전부 다 물어보니 어떻게 다 일일이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AI 도움을 좀 받으시는가 봐요. 예. 사용하시는 분. 이 런드리고 사용하면 편합니다. 조금 아직 비싸긴 한데 집 앞에 이런 게 하나씩 놓으면 빨래 여기다 놓으면 돼요. 가져가서 싹 빨래해서 도로 갖다 줘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데는 기숙사 이런 데는 다 이렇게 키오스크하고 자동 판매기 비슷하게 자 빨래를 갖다가 넣으면 다 해줍니다. 자 경기도 구리, 남양주, 수원시, 안산시, 성남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까지 생긴 걸 보면 전국에 다 퍼진 거예요. 예? 예. 저도 한번 이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이용해 봤는데 굉장히 편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되니까 이제 확장을 해요. 라이프 어메니티, 라이프 고즈 온. 뭐냐? 목표는 그거예요. 집에 있어도 예? 호캉스 가지 말고 집이 호텔이야. 5스타 호텔처럼 살게 해주겠다. 예? 예, 얼마나 좋아요. 집에 그냥 나는 빈둥빈둥 뭐 파칠 받으면 올 필요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면 밴메이킹 되어 있고 집에 돌아오면 예? 청소 싹 되어 있고 뭐 식사도 다 배달되고 뭐 이런 라이프를 느끼게 해주겠다. 향수고 비누고 샴푸고 뭐 걱정하지 말고 떨어지면 다 채워주고 호텔이지. 예. 이런 라이프 스타일 원하세요? 좋죠. 예.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친구들이 출연을 하는데 요구사항 눈이 너무 높아. 네. 그래서 병원 산업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하고 이제 제가 젊은 애들 파티에 가면 저 혼자 이제 완전히 독립감 느끼는데, 예? 예. 그래서 서로 산 세상이 달라요 보면. 예. 학회하고 있는 장면들이 젊은 친구들이 예? 예. 복장부터 다르잖아요. 신발도 다르고. 예? 예. 그나마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수트라도 입고 나왔는데 이건 이제 제 모습입니다. 맨 왼쪽이 저예요. 이런 모습과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예. 왠지 그 넥타이 탁 매고 약간 좀 꼰대스러운 게 냄새가 팍팍 나는데 이건 더하죠, 이건. 예. 하지만 이 세대들은 이 사람 헤어스타일 좀 보세요. 뭐 긴 바지 입은 놈이 없어. 물론 여름이긴 하지만 예? 예. 너무 차이 나잖아요. 예. 물론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위에만 넥타이 매고 아래는 반바지 입었다 걸렸는데 최근에 예. 번거지까지 쓰고 나옵니다. 아예. 제 모습이에요. 많이 차이 나죠. 이거 올해 모습입니다. 올해 뭐 나 오래된 사진 안 써요. 예. 자, 강의를 하거나 말거나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들을 사람 듣고 그냥 잡담할 사람 잡담하고 알아서. 예. 이래요 분위기가. 뭘 마시고 떠들고 앞에서 공부하고 그래도 할 거 다 해 보면. 예. 많이 차이 나죠. 예? 예. 완전 심각하고 딱 경직돼 있잖아요. 서로 이제 그 인터미션에 서로 명함 주고받는데 명함 주고받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그냥 스마트폰으로 왔다 갔다 하지. 예? 명함 주는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 저도 명함 꺼냈다 덜어뒀어요. 이건 아주 근엄하잖아요. 이런 데서 명함 주고 받아야지. 예? 예. 왠지 심각하고 탁 폼이 잡혀 있고 세팅이 딱 돼 있는 모습. 이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 이 사람들도 이런 파티 해요. 분위기가 달라서 그렇지. 너무나 달라 이거하고. 그래서 상당히 세팅된 파티인데 학회에서 이제 우리 말하자면 웰컴 파티 하는데 데코레이션 보세요. 이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해.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은 만만치 않구나. 만나서 상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아. 워낙 좋은 배경에서 기초부터 탄탄히 잘 배우고 올라와서 우리 세대보다는 엄청나게 포텐셜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거기서 내가 얘기를 하면 느끼고 또 그 사람들이 쓴 글이나 레포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5년 선배다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쓴 걸 보면 실력을 느끼겠어. 실력이 탄탄하구나. 내 모습 같아요. 최근에 영국을 갔다 왔는데 아직도 이 차가 있더라고. 예? 20년 전에 갔을 때도 있었거든요. 예? 모양 하나 안 바뀌었어 어떻게? 이거 혹시 내가 이런 모습 아니야? 옆에 있는 그냥 페라리 옆에 이런 차 굴러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내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나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니까 의료하고 헬스도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의료가 어떻게 바뀌냐? 서비스의 유형이 바뀝니다. 나 때는 의료 서비스라는 말을 붙이면 막 제 선생님들이 화를 냈어요. 의료가 어떻게 서비스냐고. 지금 완전히 서비스업이에요 이제. 하여간 의료 서비스라는 말이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 자, 유형도 변하고 대상도 변하고 질병 자체도 변했어요. 그래서 많이 쓰여 있지만 몇 가지만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는 수요자 중심이에요. 환자하고 수요자는 엄연히 달라. 환자는 수요자의 일부죠. 아픈 사람. 근데 아픈 사람만 병원에 가는 게 아니다. 아픈 사람만 헬스케어를 받는 게 아니고 헬스케어에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다. 건강한 사람 포함해서 아기 포함해서 노인 포함해서 임산부 포함해서. 그래서 그 수요층이 엄청 달라졌고 다 디지털화되면서 건강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이 엄청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자, 비포 케어라는 말이 나오고,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케어가 나오고, 또 애프터 케어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잖아. 그러면 병 나기 전, 병 났을 때, 병난 치료받고 난 후 다지 뭐. 홀 라이프를 의사가 이렇게 구별하면 이상하게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포함해서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 대상 질병의 변화는요, 만성병이 엄청 늘었어요. 엄청 늘었고 전 국민들의 한 4분의 3 이상이 만성 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령층도 고령자의 전체 포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대상이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엄청나게 분포가 제이커브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의사 숫자는 없다. 지금 한창 의대를 뭐 정원을 늘리네 만에 시끄럽잖아요. 예.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 게 질병을 가진 사람 자체도 늘고 또 모든 사람이 의료 수요가 생기니까 그걸 감당하려면 의사 숫자가 늘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는 간단히 생각을 하는데, 의사협회도 반대는 하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자, 대책 없이 사람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늘리자예요. 그냥 무조건 늘리는 건 답이 아니다. 옛날에 어느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에 홍수가 났어. 네. 그 대통령이 댐이 이제 무슨 유명한 우리나라 댐이 넘칠 판이야.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근데 이제 대통령이 거기 직접 나셨어요. 대책 이제 동료 격려하시러 보고를 받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댐 물의 수위가 댐을 이제 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댐 높이를 높여. 군이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마대자루에다가 이제 모래 담아가지고 그 위에다 쌌지 이렇게. 예. 근데 그게 대책이 될까요? 일시적인 대책이지 그게 영원한 대책이 될 수 없듯이 무조건 아무 대책 없이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꼭 옛날에 홍수 날 때 마대자루에다 모래 담아서 댐 높이 높이려는 시도하고 별로 수준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 자,
제일 아이디어란 건 미리미리 예측해서 댐 높이를 애당초 높여놨어야지. 그게 못했으면은 일단 물을 딴 데로 승문을 열어서 물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위기를 넘긴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를 다시 해서 모든 걸 다 맞춰서 댐 높이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서비스 변화인데 리본고라는 이제 유명한 시스템인데 이것들은 24시간 365일 환자의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감시를 해주고 워닝도 해주고 여러 가지 코칭도 하고 하는 유명한 회사예요. 보시면 보험회사나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냅니다. 구독료를 주면 구독료를 가지고 이 회사는 그렇게 환자 케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회사인데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 트렌드는 뭐냐? 헬시 플레저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헬시 플레저? 플레저가 뭐예요? 기쁨이잖아. 네. 여기서 플레저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기쁨. 커피 쿠폰. 응? 새드? 새드니스? 여기서 반대말은 길티예요. 이 앞에 헬스가 붙였잖아요.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다이어트 하는데 고통은 싫어. 다이어트도 즐겁게 해야 돼. 음식 가려 먹는 것도 맛있는 걸로 가려 먹어야지 기왕이면. 그래서 옛날처럼 내가 1000kg이나 1000kcal 먹었네. 큰일 났네. 이 두 끼는 굶어야지. 막 참고 이런 거 싫은 거예요. 다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MZ세대의 헬시 플레저는 완전히 우리 때하고는 다르고 플레저 위주예요. 길티 싫어. 내가 왜 다이어트 하면서 길티 필링 느껴야 돼. 싫은 거지. 네. 여러 통계가 나오는데 뭐 확실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필라테스 이런데 그 말하자면 수입이 점점 늘어나요. 요즘은 근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수입이 다시 감소하는 것 같던데 하여간 이렇게 늘어나고 또 페이 시간을 보세요. 필라테스나 짐에 가는 시간대에 그 결제 끄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이런 데 가서 운동하고 헬스 플레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제 비용도 보면 20대, 3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네. 주수요층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유행입니다. 이 헬스 플레저가. 예. 그래서 너도 나도 따라서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좀 따라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쏙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여간 무리해서 뭐 내가 막 싫은데 어거지로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즐겁게 하려고 저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앱들이 여러분 그냥 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인데 뭐 하우핏서부터 스트라바서부터 다 이렇게 어플이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깔기만 하면 뭘 맨날 깔라고 그러냐 하는데 그래서 신한라이프하고 KB 내가 이제 두 회사를 예를 들었는데 신한라이프는 하우핏이라는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별로 수익성이 안 나와서 중단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안 나오고 중단을 했을까 좀 이제 제가 유심히 보고 있고 KB는 더 늘렸어요. 어느 회사가 더 올바른 결정일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백억을 더 투자를 했어요. KB는 누가 더 옳은 결정을 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KB가 이렇게 헬스 플레저를 적극적으로 좀 인볼브를 하고 있는데 뭐 요새는 직원들도 서로 프로라고 불려요. 이 회사 가보면 3프로 TV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지 김프로, 김뭐 2프로 이러고 직원들끼리 그럽니다. 아무개님, 아무개씨 이런 거 없어지고 김프로, 2프로 그러더라고요. 이건 일리우스라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만난 회사인데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이거는 인공지능을 스포츠 챌린지하고 연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플레이 투 원을 트레이닝 투 원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아주 헬스 플레저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네.
여기 보면 아는 얼굴도 있죠? 없어요? 박태환이 아니에요? 박태환이 모르시나? 펜싱 선수 유명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예. 그다음에 신유빈이도 있고, 삐약이. 이렇게 스포츠 스타들이, 예, 가르쳐줘요. 따라하기 동작도. 예. 그래서 탁구도 가르쳐주고, 펜싱도 가르쳐주고, 체조도 가르쳐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도 합니다. 이 스쿼트 챌린지 같은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바타도 있는데 이제 NFT 사업까지 같이 합니다. 재밌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스폰서는 역시 삼성이 발빠르게, 네, 빅 스폰서는 삼성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 TV에 아마 연결을 할 것 같아요. 네. 회사 로드맵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창업도 했지만 또 미국 회사의 지사장 노릇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블록체인 헬스케어 회사예요. 코인 회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젊은 여자분이 이 릴리어스의 사장님이신데 같이 콜라보 하려고 제가 찾아갔어요. 예. 그래서 역시 열심히 콜라보 시켜주면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다행히 받아주셔가지고, 예, 콜라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릴리우스 치시면 아마 보도자료가 나왔을 거예요. 예. 이런 스튜디오에 가서 제가 참 프로필 사진도 같이 찍고, 예, 영광이죠. 또 헬스케어는 퍼블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경기도에 한 150개 이상 병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해외 환자를 안전하게, 예, 관리를 하나, 데이터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하고, 예, 운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릴리우스는 스포츠하고 홈 트레이닝을 같이 겹쳐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헬스 프레저를 마음대로 즐기고 또 내가 쌓은 트레이닝으로 또 보상도 받고.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거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 이거 아주 그냥 열풍이에요. 오리온이라는 회사 아세요? 혹시? 오리온. 원래 무슨 회사였는지도 아세요? 원래 과자 만들던 회사예요. 예. 미루꾸라고 했어. 미루꾸. 일본 말이에요. 밀크에.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또 팔고 뭐 과자 초콜릿도 팔고 하던 회사인데 완전히 요새는 주력 기업이 헬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히 요새 체육관에 가서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드셔보셨죠? 안 먹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운동 조금 하고 벌크업을 시키나? 남자들의 로망 아니에요? 운동 너무 힘들고 운동을 됐을 반만 하고 근육은 많이 키우고, 그건 단백질 보충제다. 그래서 많이 선전합니다. 그게 엄청 팔렸어요. 예.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동원 참치회사인데 참치회사도 헬프몰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심지어 담배인상공사까지, 예, 이렇게. 저는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정관장이 20, 30대가 제일 많이 먹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난 정관장은 적어도 40대 이후에 많이 드시는 줄 알았더니만 여러분이 더 드시네. 응? 왜 이렇게 드셔? 젊은 사람들이 정관장을. 응? 예, 정관장 매출이요, 20, 30대 매출이 56.2%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응? 드세요? 정관장? 그 비싼 것을 어떻게 드셔 그렇게. 이게요 한 11년 전, 12년 전 기사예요. 대웅제약이 요즘 말하면 이 카페도 아니고 뭐 맥주 파는데 이런 술집 사업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엄청 신문에 두드려 맞았어. 어떻게 국민 건강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냐? 아유 뭐 제목이 헤드라인이 살벌하죠. 대웅제약은 약 팔고 술 파냐? 응? 예, 국민 건강 뒷전이다.
이상한 경영을 한다. 술 광고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오디오 수익까지 하는 게 도대체 주력 기업이 뭐냐. 이런 공격은 이제는 하나도 안 막히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불과 10년 만에. 이거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신 분. 이게 경남제약 레모나는 드셔보셨죠? 레모나 회사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레모나 좀 약간 신맛이 나는 맥주와 하이볼 뭔지 아는 사람? 네. 일본에서 들어온 거죠? 예? 예. 탄산수에다가 위스키 탔던가? 예? 예. 하이볼이 또 일본에서는 늑다리 들어먹는 술인데 한국에서는 또 정론층에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직접 제약회사가 경남제약이 만들어낸 술입니다. 옛날 같으면 또 헤드라인 장식했겠죠. 근데 안 그래요 이제. 네. 특히 원격 진료 코디네이터라는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원격 진료한테 도움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의사가 떨어져 있으니까 뭔가 원활치 않으니까 이런 원격 진료 코디네이터라는 직업도 생겼고 또 건강관리 컨설턴트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세상의 변화가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고독사 얘기를 잠깐 할게요.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한데 이게 아까 정관장을 20, 30대가 많이 소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독사는 의외로 노인보다 중장년층이 58.6%예요. 저도 좀 충격인데 고독사는 노인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중장년층이 더 많습니다. 그 청년 고독사도 발생 건수를 보면요 해마다 늘어나요. 불행하게도. 예. 그런데 20, 30대 비중도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고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립. 예. 아이솔레이션. 고독이 문제인 거예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고독, 고립과 또 경제적 빈곤, 불평등이죠. 예. 젊은 나이의 고독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렇게 여자보다는 또 남자가 많은 것 같은데 사연을 보면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고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는 사람 비율이 이것도 나날이 늘고 있어요. 이것이 아마 고독사의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밥을 해먹지도 사 먹을 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밥 대신에 술만 먹다가 혼자 죽는가 봐요. 노인 고독사도 여전히 많아요. 특히 사별한 후에 아니면 이혼을 한 후에 특히 남자가 많이 고독사합니다. 연령상 죽음이랑 굉장히 멀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청년들의 죽음이 혼자 사는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이 지체되다가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고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50대 중장년 고독사가 의뢰의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20, 30대 고독사나 자살 의뢰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런 비율이 반반일 정도로 현재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보는 느낌인데 일단은 좀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떠한 취미를 즐겼다라는 그런 물건들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네, 이제 본인의 취업을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그런 필요용품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사실 좀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죠. 청소년 고독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사회적인 여건,
일자리 환경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슬픈 현실이죠. 예. 또 의외로 또 고독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또 이런 게 또 비즈니스가 되더라고요. 요새는. 예, 가서 정리해 주는 거. 옛날에는 회사 IMF 때는 회사 망하면 그 망한 회사 그 쓰레기도 아니고 가지고 있던 장비들 정리하는 주는 집기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잘 되더니 요새는 사람 돌아가시면 가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업이 활발합니다. 자, 식사 해먹기도 사먹기도 어려운 상태. 이건 제 친구가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예. 자, 먹으러 갔더니 서비스 해주는 사람, 주문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 아예. 예? 저 키오스크가 대신 있었잖아요. 아니면 이제 메뉴를 또 선택하라 그러고 그냥 뚝 QR코드 주고 가고. 예? 예. 이런 판이니까 우리 나이 때 되는 사람들은 처음엔 전혀 적응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인하고 사별한 친구인데 사서 먹을 수도 없고 내가 해 먹을 수도 없고 맨날 상남자로 살다 보니까 그랬지. 예. 죽는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잘하더라고. 이제 살라니까 열심히 배웠어 보니까. 그래서 그냥 버거킹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도 잘하더라고요. 응? 예. 노인고독사는 뭐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도 문제지만 건강이 역시 또 제일 큰 문제예요. 예. 그런데 효도는 안 하죠. 대한민국 3대 셀프 아세요? 물하고 단무지하고 효도. 응? 예. 3D 대리효도 독박육아 독박 가사가 3D입니다. 여성분들이 만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 대리효도 문제 이게 참 갈등이 많은데 저도 신혼초에 이런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왜 효도는 각자 해야지 각자 부모님이 있는데 옛날같이 대가족이 아니고 자식이 여러 명이 아니니까 각자 외아들 뭐 외동딸 이렇게 만나가지고 효도 각자 하는 거예요. 응? 대리 효도 어딨어 네 부모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 누가 너 부모를 부양해야 되나요 할 때 이게 처음에는 가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가 이제는 사회가 좀 해줘야 된다는 게 반이 넘었어요. 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부모가 그것도 16%나 되고요. 노인 단독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참 이거 보세요. 효도가 뭐냐? 20대 인식조사입니다. 여러분들 인식조사가 부모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교류지 부모한테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사람은 18.7%밖에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잘 살고 내 관리 잘하고 살면 부모 속 안 새기면 그게 효도다 하는 사람이 무려 63.2%예요. 그리고 효도는 내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답변도 53.8%고 자 부모님한테 아직도 의존하고 있는 20대가 무려 65.7%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30몇 %나 부모한테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건 무슨 의미하냐면 부모가 더 잘 살아요.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아니 부모가 더 잘 사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를 도와줘. 그래서 효도는 셀프가 아니고 셀프 효도예요. 먼저 하고 있어. 구영이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아, 저기로 가 있어. 솔직히 좋았던 것 같아. 네가 엄마를 돕는 모습이. 네가 일한다고 나를 미워하시면 그런 어머니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해? 무슨 말이 그래? 미안하다고 했었어야지. 바보야 멍청아.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예? 예. 여러분들 이제 곧 겪을 일이기도 하고요. 예? 예. 잘 썼잖아요. 엄마가 너 바쁠 것 같아서 예, 어버이날 선물을 내가 알아서 샀다. 이게 셀프 효도입니다. 예. 그리고 입금은 해라. 예? 예, 입금은 해야지. 계산은 바로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 더 발전해서 효도 대행업이 나왔습니다. 이 효도의 아웃소싱 외주화예요. 외주를 줘서 이렇게 위드케어라는 회사에서 앱을 개발해서 여기 앱 깔면 문자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부 문자 보내주고 네, 이렇게 부모를 관리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효도를 받으면 부모가 기분이 괜찮으실까요? 난 아주 굉장히 나쁠 것 같아. 우리 안 하는 게 낫지. 예. 그 효도 대행 서비스, 사과 대행 서비스, 이별 대행 서비스, 아주 대행 서비스가 대주행인데, 예, 효도 대행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야, 그런 효도를 받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셀프 부양하겠다. 더러운 걸 보기 싫다. 이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예. 그래서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이 노인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고독사도 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셀프 부양 시대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의료에서 뭘 뒷받침해 줘야 되냐면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간을 최소화해 줘야 돼요. 예? 예. 디펜던시가 생기는 때부터 셀프 부양은 안 되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맡아서 하든지 요양원에 보내든지, 우리는 입소라고 그러는데 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죽기 며칠 전에는 뭐 도리가 없어도 뭐 한 2, 3일은 앓다 돌아가시게 하는 게 제일 효도를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효도 대행이 됐든 헬스케어가 됐든 외주를 주든 어쨌든 간에 건강이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헬스케어를 부모한테 델리버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효도예요. 내가 직접 하든 외주를 주든. 예? 예.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제 회사 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요즘 각종 웨어러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웨어러블의 시초는 역사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쓰고 있는 안경이에요. 참 신박한 건데 이게 벌써 13세기 이탈리아 사람들이, 역시 대단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벌써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대히트를 쳤는데 요즘 막 이거 특허냈으면 뭐 대박, 이런 대박이 없을 텐데 이분은 성직자인데 아마 성경을 보시려고 이런 걸 고안해내신 것 같아요. 요거는 주산입니다. 계산기를 갖다 반지에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던 깜찍한 주산. 300년 전에 옛날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이 스마트워치, 핏빗, 스마트 밴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확 물가가 터졌죠. 예. 요즘은 뭐 반지다, 뭐 암이다, 팔찌다, 암밴드다, 뭐 몸통에 두르는 거, 어깨에 하는 거, 목에 두르는 거 온갖 게 다 부위마다 다 나왔습니다. 깔창서부터 안 나오는 데가 없지만 용도도 다양하고 임산부한테 쓰고 애들한테 쓰고 영유아한테 쓰고 심지어 군인들까지 쓰고 있어요. 예. 요즘은 뭐 얘네들까지 댕댕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그 수의사들이 비즈니스 오퍼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다 개인화가 돼가고 있는 표시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니까 아까 이렇게 부모한테 반지 하나 끼워드리면 돼요. 반지 하나 끼워드리면 자기가 부모님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해 드릴 수가 있어. 예. 각종 센서가 엄청나게, 여기 이제 원래 화공과가 있었는데 화공과 교수님들 같은 분들 이렇게 센서를 엄청나게 만드셔가지고 온갖 편리한 센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빨의 침 성분을 분석하는 신박한 틀니 센서, 임플란트 센서. 예, 이거는 자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하는 문신 센서입니다. 그래서 폐하도 알고 혈당도 알고 알부민치도 알고 이렇게 문신한 색깔이 바뀌니까 그걸로 검사 없이 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예, 얼마나 신박합니까? 이건 MIT에서 개발한 내 상태가 바뀌면 이 컬러 체인지가 오는 센서입니다. 이건 좀 끔찍하지만 뇌 속에다 넣은 센서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고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제 개발한 게 이렇게 프로스테틱 암, 뭐 인공 팔, 이걸 내가 사람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팔을 저 컵을 집어라 하면 이게 집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좀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많이 나옵니다.
누구를 좋아하면 이렇게 얼굴에 사랑의 자가 쓰여집니다. 예. 예. 이게 만약에 2개가 쓰여지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나쁜 놈 이렇게 되잖아요. 예. 아니면 하트 문양이 나오든지. 어떤 여자분이 남자 좋아하면 이렇게 파란불 들어오면 남자 훨씬 편할 것 같아. 아, 여자 관심을 내가 끌고 있고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대번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숭이 없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부부간에는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죠. 예? 예. 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스마트폰, 초고속 통신,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마구 섞여 돌아가요 지금. 그냥 이건 뭔지 아세요? P-미국입니다. 영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예. 센서가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센서가 달려서 이 센서가 얻은 데이터가 스마트폰으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얼마나 썼는지, 예, 스피드는 어땠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했는지, 자세는 어땠는지, 굵기는 어땠는지 하는 걸 다 측정이 돼서 부인의 핸드폰으로 날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부인끼리 남편 비교가 되죠. 어느 남편이 과연 진정한 남편이냐. 예,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다.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피터 드러커 선생님께서 하신 명언인데 그렇게 측정 데이터에 또 연계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신통치 않은 분 이거 로보트만 9,000원을 쓰시면 이렇게 예, 칩 하나로 명품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반지입니다. 보시면 PPG 센서 기반인데 광 센서 기반이에요. 예, 빛이 나오죠. 예,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반지거든요. 예, 온갖 데이터를 반지를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응? 예, 탑돌만하고. 이번에 에베레스트에 보냈어요, 이제 반지를. 이분이 그 유타 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총장님이셨는데 66세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그 모든 대륙의 최고봉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 이제 화령 점령으로 에베레스트를 가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반지를 끼워드렸습니다. 근데 8,000m거든요. 8,000m에도 데이터가 다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침 반지 끼셨잖아요. 코로나가 걸리셨어. 불행하게도 네팔 가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모니터링 해드렸습니다. 네.
한 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네팔이에요. 예, 여기도 한 6,000m 됩니다. 예, 그 길병원에서 제가 모니터링 다 해드렸습니다. 예, 코로나 걸리니까 아무래도 산소 포도도 떨어지고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베이스로 내가 내 환자들을 쭉 디플로이 시키고 다 관리를 해줄 수 있고, 반대로 환자는 뭐 당뇨병 환자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의사들, 안과 의사, 내분비내과 의사, 뭐 영양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쭉 내 중심으로 배치를 시켜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보시죠? 빨간불, 노란불, 이거 경고등입니다. 당신 경고등. 자, 여기 몇 시간 잤어요, 이 사람? 15시간 40분. 거의 그 나무늘보 내지는 코알라 수준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의사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15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 예. 네. 도대체 반지 끼고 뭐 할 건데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냐. 인사이트 때문에 끼고 사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건강한지. 그럼 내가 커피 한 잔 마셨는데 나는 커피를 마시면 나의 혈압은 어떻게 되나. 잠은 잘 자나 커피 마셔도. 이런 거 사실 내가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르고 살답니다. 근데 이 반지 하나로 내 신체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령 내가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 측정이 안 되면 몰라요. 아까 피터 드러커 선생님 말씀,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 그런데 측정한답시고 맨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계를 달고 뛰고 이런 측정할 수 없잖아요. 반지 하나로 대체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VO2 max가 최대 산소 섭취량인데 최대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운동 능력과 체력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30인데 내가 평균이 비나 엑셀런트한가 아니면 약한가 금방 알 수 있고, 예. 그래서 자, 엑서사이즈를 스마트하게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내 체력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운동을 했으면 눈에 보이면 더 열심히 할 테고 더 관리를 잘 하겠죠. 안 보이는 것보다 개선하려고. 그래서 운동을 그냥 무작정 오래 달리게 하는 거, 무작정 빨리 뛰고 무작정 무게 쳐가지고 그냥 하다가 다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스마트하게 하라고. 반지가 있으면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가천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제가 열심히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교수님들이라 체격이 좋죠. 네, 그래서 우리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집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운동, 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병원 가면 이제 수면 측정한다고 이런 거 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잠 올까요? 잘 안 와요. 해보니까. 그냥 뭐 붙어 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돌아 누울래도 뭐 걸리는 게 많고. 예. 이런 거는 하루만 하고 반지는 끼고 있어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줬어요. 예. 그렇게 끼고 있으나 저런 거 하나 반지 쉽죠. 얼마나 간단하고. 의사들은 수면 중에 이 사람이 맥박이 어떻게 되나, 혈당치가 어떻게 되나, 혈압은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잠잘 때 의사가 제일 방법이 없어. 반지 끼고 자면 다 일거에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스트레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중간고사 당연히 스트레스 올라가겠죠. 근데 이 끼고 자면 스트레스 측정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이런 건 이제 의사들한테 주는 레포트고, 환자는 이 표만 보면 돼요. 이 그린존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벗어나면 내가 만성 스트레스든지 질병이나 스트레스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관리를 해도 내 건강에 인사이트가 많이 생겨서 관리를 하면 입소시기, 어디 입소시기? 네, 그렇지. 요양원, 현대방 고려장, 네, 그런 데 들어가는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춰야 돼요. 근데 왜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소리냐,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30대부터 그 이전서부터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면 입소 시기가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은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한 120살은 사실 것 같아. 앞으로 한 100년 더 사셔야 돼.
Congratulation. 예? 예. 근데 100년을 잘 관리를 하고 살아야지. 예?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아? 여기저기 쑤시는데. 예? 그죠? 그래서 이 반지를 끼면 이렇게 자 일반 기기하고 의료기기 사이에 공맥을 좀 메꿔주고 이렇게 병원과 병원을 맨날 병원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 사이에 공맥을 메꿔줄 수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데 대박 쳤죠. 에버트에서. 예. 이렇게 여기 포크 나이프 보여요? 요 밥 먹을 때. 밥 먹으니까 확 올라가죠. 혈당이. 그래서 검사실과 검사실 사이 반지가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트 멀리서 환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개선이 되죠. 군인들도 많이 쓴답니다. 어디서 많이 써요? 특히 해군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공대 같은 사람들. 네. 끼고 지휘관이 야 이놈이 겁이 나가지고 어디서 그냥 볼볼볼볼 뚫고 있으면 금방 알아. 야 김상민한테 한번 가봐라. 쟤 완전히 패닉에 빠졌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정확성하고 신뢰도가 더 보완이 되고요. 또 기존 헬스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도 문제고 또 배터리가 좀 더 좋아져야 돼요. 지금 제게 최대한 한 4, 5일 가는데 예, 빨리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면 하루 이틀밖에 안 가거든요. 이 배터리가 좀 더 좋아져야 되고요. 또 스마트폰이 없어도 작동을 하는 세상이 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블록체인이나 NFT하고 연결이 잘 돼야 되고 아직은 법과 규제가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긴 합니다. 제가 튀니지에 갔었어요. 거기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리비아, 튀니지 홍수 나고 난리도 아니고 또 뭐 밀가루하고 설탕을 어떻게 먹는지 맨 당뇨 환자 투성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단체 다자간 서밋을 하는데 그때 아마 가면 반지 달라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주재하시는 분이 이제 튀니지 대사님이신데 네. 그래서 의료 관계자들 의사협회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다 디지털 전환을 해야 돼요. 자, 이 문제 의사 부족 뭐가 문제냐? 참 찬반 많은데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의사 마구 늘리자. 손들어 찬성. 줄이자. 스마트하게 늘리자. 예, 그게 맞습니다. 무조건 늘리는 건 답이 아니에요. 예. 도대체 그 많은 의사 다 어디로 갔어요? 예? 예. 의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필요한 의사를 찾기가 힘들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예? 나한테 필요한 의사 구하려면 없어. 그래서 그냥 헤매고 다녀요. 의사는 의사대로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나같이 신경외과 메이저과들 있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정말로. 아무도 안 해. 예? 예. 그래서 의사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책 없이 늘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맨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만 잔뜩 늘어나고 쌍꺼풀 수술이나 하고 점 빼는 사람은 많은데 아이고 심장마비가 하는데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스마트하게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소아과 의사 없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너 소아과 해. 이거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소아과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소아과 전공을 하고 할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돼. 왜 다 의사들은 서울에만 사냐? 의사만 서울에만 살아요? 다 서울에 살라고 그러지? 예? 왜 의사만 가지고 그래? 그렇잖아요. 의사도 다 애들 키워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서울로 몰리지.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지방에서도 살고 서울에 의사가 있어도 지방에서도 서울 의사한테 접근성이 좋게 해줘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료를 좀 바꿔야 돼요. 역사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잠깐 얘기할게요. 이거 옛날에도 구석기 시대도 이렇게 뇌수술을 했답니다. 이 시대에 벌써 다 수술도구 거의 요즘 쓰는 수술도구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 포경술도 했고요. 수술도구예요. 수술칼.
그다음에 처방전, 파피루스다. 천치관자 치료하고요. 뭐 거의 얘네들이나 모습은 비슷하긴 한데, 얘네들도 합니다. 이런 마야인들이 이렇게 치과 치료, 마야 치과 의사예요. 다 애도 받고 제왕절개도 하고 옛날에 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특히 중세 때는 이슬람 의료가 아주 크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문척 병원을 세웠어요, 이슬람이. 근데 전쟁이 치열하게 붙으니까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슬람이 병원을 세우고, 지금은 좀 고약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는 이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다 돌봐줬어. 그러니까 민심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군도 아이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만든 게 이 병원이에요. 요즘 시리아에 있는데 이게 십자군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세운 최초의 큰 병원이 종합병원이죠. 요거는 이제 무기인데, 요거 다윗이 한 돌팔매한 새총 같은 거고, 창이고 칼이잖아요. 분석을 한 논문인데 치명률이 화살이 제일 낮아요. 한 42%. 근데 돌팔매는 80%. 창이 67%, 창이 80%. 그다음에 칼이 제일 무서웠어요. 칼로 다친 사람은 다 100% 사망. 총이 나왔죠. 총 나왔는데 또 기관총 나오니까 엄청나게 달라졌고요. 포탄, 대포가 발달해서 유산탄이 나오니까 팍 터져요. 지금 뭐 100여탄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때 크리미아 전쟁 때 유산탄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殺傷力이 높아져서 남북전쟁 때 피크를 이뤘죠. 그 당시에는 마취도 없으니까 그냥 터부 영화 보면 위스키 먹이고 다리 잘랐어요. 이렇게 토니키트를 묶고 으악 소리 나고 결과안이 됐고, 마취제도 없고 고통이 심하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왕이었어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외과는 수술 빨리 하는 사람이 최고였어. 그렇지만 요즘은 로봇까지 나와서 이제 시간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뇌수술 같은 거는 천천히 해요. 마취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뇌에다가 칩을 심는 장면입니다. 요즘 이제 앰퓨테이션 하다 이렇게 로보틱 암도 달아주잖아요. 특히 이제 이게 수술 환자들이 그때는 한 반쯤 죽었어요. 수술하면. 그 다음에 뭐 결핵으로도 많이 죽고, 애 낳다가도 죽고, 또 영아 때 죽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한 40, 조선 말에요. 한 45세 그 정도 됐었어요. 근데 요즘 한 78세, 80세 되잖아요. 여러분은 120세. 근데 아직도 사하라 지방 남쪽 가면은 50 이렇게 열악하니까. 도와줄 때 많아요. 그래서 의료가 사실은 이렇게 소수를 위한 의료였어요. 원래는 평민들은 의료에 접근도 못했어요. 아직도 이렇습니다. 프리미엄 메디컬 서비스는 하고 아닌 일반 서비스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대중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때 파고든 게 레닌이에요. 이때 여러분 뭐 잘 살게 해주겠다도 있지만 의료를 잘해주겠다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선동 도구였었죠. 그래서 많이 해결이 됐는데 이제 대량 소비 시대잖아요. 코로나 때 아주 많이 약점이 드러났어요. 디스패리티,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기본소득 뭐 한참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돈 나눠줘도요, 의료가 전달이 안 되면,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의료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되니까. 이것도 또 잘못 써요, 사람들이. 이거 오르곤주의기라고, 이게 50년대 크게 성공한 대박친 의료기기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젊어진다 그래가지고 많이 팔렸는데, 이게 팔린 이유가 남편들이 이거 사놓으면 부인이 최소한 이 안에 서너 시간은 하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샀다고 그래요. 부인이 정말 좋아졌는지 그것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이런 수술 많이 하잖아요. 잘못 쓰여지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상업화가 되니까 이제 악덕병원도 많이 생기고, 또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대로 이 허울만 줬지 실상은 막 이렇게 사이다병에다 인계를 만들어서 쓰고 이런 지경이라고요. 아주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요즘 WHO가 이런 의료 디스패리티 때문에 이렇게 low one behind, 이게 원래 미국 해병대 구호예요.
전우를 내 뒤에 남겨두지 않고 하겠다는 해병대 구호인데 이렇게 이게 WHO 구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려다고 하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후진국만 개발도상국만 돈 없는 나라만 이런 걸 주장하고 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황님께서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21년에 교황님께서 회의도 했는데 당장 고쳐지기 쉽지 않죠. 예. 자, 디지털 전환 사례는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자하고 닥터하고 병원하고와 또 정부하고가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이 싹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 아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커넥티드 헬스케어. 왜냐하면 배출되는 네트워킹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는 환자 찾기가 쉬워야 되고 환자는 의사 찾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특히 스페셜리스트는 공부가 힘들기 때문에 환자도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이런 것을 이용한 블록체인만 가지고도 1시간만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 이런 시스템들이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솔브케어라는 회사에 들어간 건 뭐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맨날 책 봐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블록체인은. 그냥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낮에는 제 회사 차려서 제 회사 일하고 밤에는 시차 맞춰서 이 사람들하고 회의해야 되고 잘 틈이 없어. 큰 문제예요. 바로 이런 인프라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깔아주면 D2D 네트워크가 생겨요. 닥터 또 닥터 네트워크가 생겨요. 그러면 스페셜리스트 찾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오면 내가 안 되면 다른 의사들을 찾아서 훌륭한 의사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 좋고 환자 좋고 그죠? 이게 칠레 사례인데요. 길리안 바레 신드롬이라고 희귀병이거든요. 이런 것도 칠레가 얼마나 나라가 깁니까? 이런 스페셜리스트 어떻게 만나? 근데 네트워크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네트워크로 의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문제지. 어떻게 지불해? 그래서 블록체인과 코인이 필요한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가 도와줘야 되는데 돈하고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옛날에 미군들은 전부 다 자기 차트 자기가 지고 다녔어요. 전 세계를 다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차트를 한 보따리씩 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 다 전사가 돼 있어요. 자, 웹3. 이 중에 회사 이름 몇 개나 아세요? 5개는 알아야 되는데. 5개 아는 사람. 좀 더 노력하세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병원도 바뀌어야 됩니다. 병원이에요, 이게. 멋있잖아요? 이것도 병원이고. 병원 비즈니스도 이건 아부다비에 있는 메이어 클리닉입니다. 이 네트워크 중심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큰 병원이 있고 작은 병원의 네트워크로, 의사 네트워크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병원은 다 플래그십 스토어로 바뀌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가봤어요? 하우스도산? 가본 사람?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 빵집이에요, 지하에 있는. 근데 별로 맛은 없어, 내가 보니까. 사왔는데 별 맛은 없는데 희한한 걸 팔아요. 이렇게 이런 플래그십 스토어가 병원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플래그십 스토어 네트워크가 큰 병원의 네트워크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되고. 최초로 아마 시도하신 분이 브랜드를 만들려고 노력하신 분이 우리 총장님이세요. 프라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분 생명공학과 20학번 한지호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블록체인 기술이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뭐 역시 또 1시간 반이 필요한데, 예. 제일 문제는 돈이에요, 돈. 돈 문제입니다. 의료비 상승이요, 거의 J컵으로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미국이 망하면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 동지가 만드신 핵미사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의료비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랍니다. 돈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제일 비싼 작년에 나온 약 중에 25억짜리가 있어요. 한 바이얼에. 주사 한 번 맞는데 25억 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과가 좋아. 어? 그러니까 특히 소아신경병에 놓는 주사거든요. 그것을 돈이 없어서 못 놔주는 부모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죠. 돈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 만들어주겠다면서 약속 지키라고. 한 바이올에 25억 원인데 웬만한 부모가 어떻게 감당이 돼요? 돈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없는 나라는 없는 나라대로, 있는 나라는 있는 나라대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면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효율성으로 낮춰야 돼요. 효율적으로. 의료도 유통과정이거든요. 유통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중간에 새는 돈이 많아요. 네? 쉽게 말하면 요즘 전문용어로 빨대 꽂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빨대가 너무 많으면 산지에서는 100원 하던 배추가 내가 김장하려고 살면 10,000원에.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를 새는 대로 안 막고서 재정만 투입하면요, 그게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데 블록체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자, 일단 내가 한국에 있는데 칠레 환자를 봐줘야 돼. 텔레메디신으로 연결이 됐어. 그러면 내가 그냥 하루는 내 친구가 요청하니까 한 번은 봐줬어. 두 번째서 또 봐달라고 그래. 그럼 돈 내라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지불할 방법이 또 복잡해요. 지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달러로 우선 바꿔야겠지. 예, 그죠? 예. 송금해야지. 그러면 환전 수수료, 송금 수수료, 이것저것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까 헌금 얘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한국 모 교회에서 선교사한테 돈 보냈어. 100불 보냈는데 선교사 받는 돈 50불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예. 환자가 1,000원을 냈으면 의사가 1,000원 받는 게 제일 좋죠. 예? 못 받아도 950원은 받아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블록체인 지금으로서는. 또 하나는 의료 정보예요. 예? 의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해킹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블록체인이 해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네 거냐? 예? 이게 내 MRI다, 내 체스 엑스레이다고 인증이 돼야 돼. 그러면 내 거라는 증명이 없으면 의사가 어떻게 거기다 처방전을 해주고 뭐 진단서라도 한 장 끊어주겠어요? 안 되거든. 그래서 블록체인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없어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굉장히 블록체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쪽. 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전다연입니다. 교수님께서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헬스시티를 구축하고 다양한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IT 기술이 효과를 보셨다고 느꼈던 순간이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2년 전에 메타버스 닥터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어떤 큰 컨퍼런스에서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의사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이제 게더타운이 제일 쌌어요. 비싸게 팬시하게 할 수가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게더타운에다가 클리닉을 열고, 예? 진료를 한번 해봤어요. 모의 진료죠. 모의 환자는 의과 대학생들로 했더니 아주 괜찮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필요한 의사를 쉽게 만나면 돼요. 대구에 있는 의사를 보러 대구까지 가는 것보다 메타버스 안에서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안 되면 그때 대구 가자.
우리나라 지금 거꾸로 됐어. 1차 진료를 한 사람만이 2차 진료에서부터는 원격 진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일단 메타버스 공간에서 하면 1차 해결을 하고 안 되는 걸 오프라인에서 만나야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것을 그런 것을 활용을 하려면 메타버스 안에서 통화가 돼야 돼요. 거래가 지불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하려면 디지털 커런시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가 돌아가려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코인이나 토큰 생태계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또 의료 데이터 때문에 그렇고. 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최민영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이게 아니고 제가 이제 병원 기획실장을 오래 했어요. 한 10여 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은 환자한테 혜택을 주고 또 병원도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필수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우리 선배들 가슴 엑스레이 한 장 놓고 온갖 진단을 다 했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MRI다, PET다 내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인간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 자, 63빌 뛰고 올라가는데 걸어가는 사람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올라가긴 가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효율이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뭐 챗GPT가 됐든 뭐 알파고가 됐든 인공지능을 활용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의사의 실력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사 숫자를 조금만 늘리고도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적극 발전시키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이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 맞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뭐 충격적이기까지 했던 그런 강연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교수님 강연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셀프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사랑하면 불 들어오는 거 이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그거 말고 반지가 얼마입니까? 그게? 이거 영업 비밀인데.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걸 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건 구독으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구독 경제 아시죠? 예, 한 달에 뭐 5,000원이고 10,000원이고 내면 한 달에 5,000원밖에 안 합니까 이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기본 서비스. 아직은 그것도 안 받는데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퍼블릭 섹터가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없고 달달이 그건 되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5,000원씩 내라고. 네. 이게 5,000원에 만약에 이제 대중화가 되면은 뭐 저부터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온라인 질문 있어서 한 2개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원격 진료를 계속 좀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정부하고 의사 단체하고 이렇게 좀 갈등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원격 진료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좀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하신 거고요. 제가 제 얘기를 잘못하면 그냥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인간의 특징이 다 자기의 입장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나서는 대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뒤에는 다 자기 속내가 있잖아요. 뭐 너는 할 것이 다 똑같아요. 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방향은 좀 옳게 잡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의료비를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아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도 100몇십 조 돼요. 의료비만.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건 어떡할 거예요. 자, 사람이 서울에 이렇게 환자가 오잖아요. 그죠? 예, 왜 와요? 서울에 좋은 의사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살려고. 예? 근데 목포에서 한번 올라오려면 몸이 불편한 부모님 모시면 둘은 와야 돼. 같이. 혼자서 못 모시고 가니까. 그럼 KTX 비용만 해도 얼마예요? 세 사람 거 왕복 비용 들잖아요. 거기다가 맞벌이 부부 같으면 둘 다 직장을 하루 쉬어야 돼. 예? 예. 어떤 때는 하루 자야 돼. 서울에 와서. 이게 뭐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첫 번째는 한번 스크리닝은 원격으로 하자. 예? 보고 당신은 와야 되겠어. 잘 모르겠어. 한번 오시오. 그때 가자. 그러면 3번 갈 거 2번 가고 2번 갈 거 1번 가고 하면 비용 절약되잖아요. 예. 그게 낫지. 까꾸로 돼서 어떻게? 예? 제 생각에는 1차를 본 사람만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는 의사단체나 의사 선생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막 저도 야단치시는 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건 이제 국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고 네. 예? 비용 절약도 그 다음이고 네. 그렇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치병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불치병이 그래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뭐 암 같은 것도 사실은 완전히 정복됐다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 디지털을 활용한 연구가 이런 그 불치병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학생이 지금 질문을 불치병이 예. 많이 사라진 게 예. 아니고요. 예. 우리가 사실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조금밖에 안 돼요. 솔직한 말로. 예? 모르는 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고칠 수 있는 병을 범위를 자꾸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는데 자 인공지능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언제 도움이 되냐면 그레이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A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 A도 B도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의사한테 줍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또 약을 개발할 때 신약 개발한다든지 할 때 그 기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단축시켜줘서 신약이 빨리빨리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크게 기여하는 거거든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거 2가지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또 굉장히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또 기회 있으시면 또 우리 지성하게 다시 한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저 교수님 지금 이메디 헬스케어라는 회사 만드셔서 거기 대표로 또 활동하고 계신데 간단히 그 회사 어떤 회사인지 좀 뭐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조를 하려고 만든 거고요. 이 반지를 통해서 온갖 데이터를 아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한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혈압, 하나는 혈당, 그 다음에 팔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까지 아마 FDA하고 CE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되기만 하면 인류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런 날이 빨리 FDA 승인 받아가지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정말 세상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지금 연세가 지금 70이 다 되셨는데 굉장히 새로운 것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도 자극을 받았고요. 우리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아주 오늘 좋은 강연, 또 재미난 강연 들었는데요. 또 아쉽게도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지성학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지성학 강연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이제 5시까지 세 문장 소감문 하고 만족도 조사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 주는 강연은 없는데 제가 내드린 중간 과제가 있죠. 지성학 강연자 분께 편지 쓰기. 우리 그동안 5분 서진석 관장님, 정지우 작가님, 김동현 도지사님, 그리고 홍정수 교수님, 이현 교수님까지 이렇게 5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통하고 싶은 한 분 딱 골라가지고 편지 써서 우리 과제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사전에 공지해드린 우편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물론 이제 평가하는 데도 활용하겠지만은 그 편지를 잘 모아가지고 우리 강연자분들께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성학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쉽지만 2주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건강 잘 챙기면서 다음 지성학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